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도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로드맵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준비된 사항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된 최근 이슈, 효율 향상 쪽에서 힙펌프가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 향상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이슈랑 국가 R&D 과제, 아까 상세적인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과제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첨언에 대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이슈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그 R&D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에너지 효율 향상 쪽을 제가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스키매틱인데, 에너지 흐름도죠. 왼쪽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돼서 중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른쪽에 소비가 되는데,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소비단에서 벌어지는 R&D 이슈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한 일부 에너지 생산이나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손실 부분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물론 제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효율 향상 PD가 다루는 영역은 에너지 흐름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산업 쪽에서 소비하는 거, 건물 쪽에서 소비하는 거, 그다음에 수송에서 소비하는 이 부분에 관련된 기술들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할 때 전력으로 공급을 받아도 전기를 그냥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전력으로 받든지 화학적 연료를 받든지 그거를 열로 변화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산업이나 건물이나 수송 각각에 있어서 힙펌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는 그 열에너지를 활용할 때 온도는 매우 다르거든요. 50도를 원하는 쪽도 있고 100도 이상 원하는 산업 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기가 힙펌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은 아무튼 산업 분야나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수송 각각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줄이는 기술 관련된 걸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요 그림을 말씀드리지 않고 기술 목록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이렇게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효율 향상 쪽에서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많이 몇 년 동안 되고 있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듯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에너지를 아끼는 거에 추가적으로 숙제가 주어졌고,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그 숙제가 주어졌잖아요. 그게 한 국가 단위가 아니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생성이 되고 있고, 각각 이제 정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경제 구조 때문에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체계가 상당히 다른데, 이쪽에 각각의 플레이어한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플럭세이션도 완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변동성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에너지 효율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ICT 기술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플레이어가 상당히 다양한 플레이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존에는 어려웠던 계산이나 통제나 제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경제성 있는 그 어떤 한도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는 ICT 기술의 어떤 활용,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에너지 효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파생시켜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효율 기기에 관련된 R&D가 필요하고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힙펌프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힙펌프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고, 에너지의 어떤 변동성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RCT를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히펌프가 상당히 전통적인 기기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동 부분은 비이클 내부에 있는 어떤 소형 공조 시스템 위에는 이제 아직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산업 부분에서 기존의 보일러를 잘 쓰고 있었는데 이 보일러를 퇴출을 시키려다 보니까 유용한 대체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히펌프이고, 그럼 어떻게 기존의 산업계에서 잘 쓰고 있는 온도에 어떤 열을 공급할 수 있는가, 그 엄청난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히펌프 관련된 혁신 기술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을 비롯해서 에너지 전반에 있어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게, 전전화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력화하는 것들이 각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큰 방향이고, 그러면 여기 뭐 지지난달에 나오는 에너지 페이퍼의 표지 그림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전 사회가 재생에너지와 그다음에 전력화를 이제 병행을 해서 탄소 중립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이거 원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쓰면서 경제활동도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여러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히펌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그다음에 히펌프를 비롯한 다른 기술들도 지난 수십 년의 기술 개발 통해서 상당히 성숙도를 높였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내자라는 어떤 공학적인 혹은 사업적인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픈 숙제가 많아요.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 과정에서 나온 히펌프 같은 경우에서는 히펌프가 결국에는 공기를 쓰느냐 혹은 수열원이냐 지열원이냐 폐열을 쓰냐, 여기 있는 열 공급 원으로부터 중간에 연결시켜서 산업이나 건물이나 혹은 지역 냉난방이나 집단 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중간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스키매틱은 간단하지만 아까도 뭐 하나의 온도 조건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물성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문제가 많거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히펌프 관련된 R&D를 많이 하셨지만 숙제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시장은 큽니다. 앞으로 커질 거고, 그 다음에 활용처는 더 복잡하면서 그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시장이 어떤 그 후진국이나 개도국뿐만이 아니고 선진국 중심의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더 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이제 길이 열렸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펌프에서 뭐 이렇게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규제 영역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아까 여러 번 얘기가 있었지만 히펌프가 뭐 흡착식이나 흡수식이나 다양한 방식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증기압축식 히펌프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증기압축식 히펌프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워킹 플루이드가 없으면 작동이 될 수가 없고, 그럼 그 워킹 플루이드인 냉매를 우리가 기존에 저렴하게 잘 쓰고 있던 냉매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 뭐 아까 칠러나 냉동기에서 대부분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HCFC 냉매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멀지 않았습니다. 한 5, 6년 이내에 전폐가 지금 예상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HFC 냉매 같은 경우도 R&D를 해서 시장에 보급한 지 한 1, 2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2045년에는 전체의 대부분을 또 퇴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고 문제의 난이도는 더 커졌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이제 산업적인 어떤 질서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확립되어 있던 산업계의 질서가 상당히 크게 변할 수 있는 그 기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이나 건물이나 수송 쪽에 각각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될 숙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산업에서 원하는 열은 우리가 보통 공조 시스템에서 원하는 온도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조건을 해결을 해야 되고, 게다가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힙펌프가 거의 뭐 트럭만 하고 집차만 하고 이런 힙펌프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커지면 이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용량과 보온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기술 솔루션을 내놔야 되고, 또 하나는 산업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배관을 비롯해서 매우 복잡합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알고리즘과 제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워킹 플루이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경제성은 기존의 보일러가 많이 비쌉니다. 매우 비싸요. 그거를 운영 과정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 확보도 이제 나가야겠지만, 힙펌프가 설치된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랭지 영역이나 굉장히 추운 영역, 낮은 온도에서는 끓을 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힙펌프가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미활용 에너지가 어디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해상도 높은 열지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해서, 그 열지도가 있으면 수요상이 있구나라고 해서 개발할 텐데 이게 아직 연결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기술적인 이슈가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보다는 힙펌프 쪽의 어떤 그 속도가 디지털화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 디지털화를 통해서 위에 있는 경제성이나 보온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인증이나 실증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냉매 기준으로 인프라들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독성이나 혹은 가연성이나 혹은 굉장히 압이 높은 그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인증하고 그다음에 일선 현장에서 사업하러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을 포함해서요. 보시면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우에 대한 고민할 사항들이 한바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올 초에 1차 공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가는데 요소에 열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힙펌프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2차 공고 과제는 버티컬 파밍 관련된 과제인데, 여기서 미활용 에너지 활용 부분이 모듈이 있기 때문에 힙펌프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청원인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초격차 프로젝트라는 거를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산업부가 한번 발표했고, 그 다음에 올 5월 초에 또 한번 초격차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서들은 정부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초격차 프로젝트라는 게 기존보다 굉장히 이제 첨단성이 있고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집중적으로 R&D를 투자한다라는 취지를 살린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11개 분야별로 초격차를 이제 구체화했고, 여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에너지 신산업까지 해서 11개입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비롯한 7개 미션이 있고, 에너지 쪽이 7개 미션 중에 세 번째 미션이 건물 산업 효율 기술 세계 경쟁력 확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적인 힙펌프 기술 혹은 건물 쪽의 힙펌프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커버하는 부분이고, 보시면은 이 표에서 아실 수 있듯이 산업용 보일러 대체 대용량 보온 힙펌프 시스템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건물 친환경 보율, 부하 최적 대응 통합 에너지 시스템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용 급저온 초저습 힙펌프 및 냉연 활용 시스템 기술 개발. 보시면은 온도를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온도, 굉장히 높은 온도, 그 다음에 0도에서 100도 내외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기술을 좀 구분해 놓고 현재 수준과 단기,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쪽에서 수요를 맞추기 위한 보온 힙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있는 이 라인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 일단 폐열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건물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어떤 힙펌프 시스템, 혹은 열 네트워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부하 최적 대응 통합 에너지 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0도 이하, 보통 마이너스 100도, 초저온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이런 초저온 냉열 수요를 또 만족하기 위한 힙펌프 기술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라인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 하나가 과제 하나는 아니고요.
박스 하나 안에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올해도 착수가 되는 과제도 있고, 아까 센츄리에 설명해 주셨듯이 그 과제도 착수가 되고, 작년에 착수된 과제도 있고요. 앞으로도 착수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획 과정을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1분 내에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인 이슈들이 IAEA, HPT, TCP 그 기술적 협력 체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엑스에 보면 넘버링 돼서 다 나와 있거든요. 아까 뭐 다가구 주택에서 히펌프 활용한다는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62번에 보시면 이제 멀티패밀리 시스템이라고 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고온 히펌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46번이었나요? 48번이었나요? 그쪽 인더스트리얼 히펌프로 다뤄졌었는데 다시 이제 58번 안엑스에서 고온 히펌프를 또 이제 다루게 됐고요.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국가 간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펌프가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건물용 난방, 가정용 난방을 위한 히펌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난방기냐 냉방기냐, 히펌프는 이제 포일 밸브만 설치하면은 냉방과 난방의 어떤 절한형 시스템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북위 44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 인구의 82%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44도 위에 살고 있는 인구가 8%밖에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유럽은 냉방에 대한 필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의 냉방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더운 쪽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16% 정도의 높은 에너지를 냉방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의 한 90%는 에어컨을 달고 있죠. 근데 유럽에 가시면은 한 10%도 안 되거든요.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냉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히펌프를 설치했을 때 이게 난방으로만 쓰이지 않고 냉방으로도 쓰이게 된다면 전체 에너지의 전력 소비량은 늘게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하나 히펌프의 설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냉방기기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 체계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용과 건물용뿐만이 아니고 산업용까지 히펌프가 적용이 됐을 때는 이 히펌프가 전기 에너지를 가져가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 상당히 시간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보면 부하가 지역적으로 플럭츄에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덴마크 사례 같은 경우인데, 요금에 따라서 요금이 싼 쪽으로 수요가 막 가는 부분을 이제 실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뭐 요금 체계를 상당히 세분화해서 구성하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알고리즘을 또 짜고 AI 쪽으로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리소스 레벨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건 제도적으로 또 풀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펌프는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지 시장의 보급이 확산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민과 그다음에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정도인데요. 열심히 했어도 시간이 7분이나 지나 버렸네요. 제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20분은 뭐 채우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